전 경기 있는 날 네. 당일 라이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1시간 반 전에 포스트 시즌 프리뷰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포스트 시즌 리뷰를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오늘 뭐 승인을 이야기하자면 임찬규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임창규 선수가 제 몫을 해냈어요. 그렇죠. 지금 가을 LG의 가을 에이스는 임창규다. 네. 그렇죠. 6회 1사까지 완벽하게 타이밍들을 뺏으면서 삼성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으면서 역시 오늘 제가 게임 들어갈 때 송재 의원님이 네. 체인지업이 네. 임창규의 체인지업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역시 오늘 체인지업에다 커브 네. 그리고 오늘 직구 구사율이 되게 높아졌어요. 맞아요. 네. 오늘 44%까지 올리면서 오. 시즌은 36%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네. 44% 올리면서 직구를 적절하게 쓰면서 타자들의 타이밍을 오늘 완전히 빼들었어요. 박동원 선수하고 타자들이 직구 타이밍에 배시 안 나오는 거 보고 빠른 볼을 많이 던지면서 직구, 커브, 체인지업 적절히 섞으면서 오늘 완벽한 피칭을 해냈네요. 네, 화가 많은 최 부장님이 가을 찬규로 오셨는데 5와 3분의 1이닝 3피안타 무실점 4탈삼진 포심이 37개인데 말씀하신 대로 44%인데 첫째 그 턴 그러니까 첫 번째 1번부터 9번 대결할 땐 거의 50%까지 네, 그렇죠. 속도의 네. 밀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렇게 던지면서 타자들이 이제 노리는 구종들 제가 볼 때는 삼성 타자들이 첫 바퀴 돌 때는 네. 그렇죠. 변화구로 많이 잡고 있었어요. 직구에 반응들이 없으니까 박동원 선수랑 임창규 선수가 빠른 걸 많이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타자들의 타이밍들이 많이 흐트러졌어요.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두 명의 배터리 상당히 피칭 플랜을 잘 잡고 나왔다고 네. 이제 보입니다. 왜 1회부터 체인지업을 노리는 게 눈에 보였던 삼성 타자들. 근데 빠른 볼과 커브를 초반에 많이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잘 막아냈고 그 다음부터는 또 체인지업을 다시 구사로 끌어올렸어요. 그러면서 결국 삼성의 노림수를 잘 피해 나간 것이 또 특히 이제 삼성이 지난 1, 2차전에 보였던 8개 홈런. 네. 그 막강한 장타력이 제일 겁이 났잖아요. 아무리 잠실구장이 넓다고 하더라도 홈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 노림수 싸움에서 오늘 LG 배터리에게 승리에 가장 큰 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대목에서 우리 송재 의원이 연신 박동원 선수의 그 볼배합 볼배합. 투수 리드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게 있죠. 물론 강민호 선수도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베테랑 포수답게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뭐를 노리는 걸 포수가 빠르게 캐치를 해서 그거를 또 투수에게 전달을 해주면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거기 봤자 임창규 선수도 완벽한 컨트롤을 보여줬어요. 볼넷 허용을 하나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모습이었었고 또 그러면서 본인이 볼배합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박동원 선수를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임찬규 일리미네이션 게임에서 두 번 모두 이제 팀의 승리를 이끌어주면서 그러니까 탈출 위기 경기라고 이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네.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임찬규 선수가 이번 가을에 뭐 준 플레이오프도 MVP를 받았습니다만 정말 빼어난 피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준플레이오프 2승, 그다음에 준플레이오프 MVP, 네. 그렇죠. 오늘도 데일리 MVP. MVP는 지금 LG에서 이기면 임창규 선수 다 가져가네요. 그러네요. 보니까. 예. 이번에 오늘까지 포함해서 1.08의 평균 자책점 보여주고 있고요. 예. LG가 기록한 유일한 선발승이죠 지금 계속. 그렇죠. 그렇죠. 이 선수 혼자 계속 3승 이 선수보다 4승 선발승을 3승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오늘 임찬규 선수가 또 한 번 본인의 역할을 해주면서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알던 임찬규와 최근의 임찬규는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는지도 궁금합니다. 과거의 임창규 선수는 전 볼의 구속은 그때나 지금이나 네.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2년 전에 임창규 선수가 갑자기 140km 후반대 공을 던져서 맞아요.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 빠른 공 투수 아니고 안정적인 컨트롤 또 그 당시에도 체인지업과 커브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체인지업을 조금 더 다듬었다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더 강력한 무기를 더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 타자를 압박할 수 있는 구종이 생겼다는 게 그게 저는 과거의 임창규 선수가 완전히 다른 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르님이 임찬규 임덕스, 매덕스와 합쳐서 임덕스라고 네. 만들어 주셨는데 실제로 경기해 보셨을 때는 이 정도로 임찬규 선수를 타자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어려워했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지금이 어려운 투수 같아요. 지금 이제 가을에 보는 네. 임창규 선수는 지금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의 어떤 그 차이가 네. 오늘 피칭 디자인이 조금 틀려진 것 같아요, 확실히. 그전에는 체인지업이 좀 표가 났다면, 처음에 던지다 체인지업이다 생각할 수 있는 타자들의 생각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직구와 체인지업의 궤적이 거의 비슷해. 한 7m 홈플레이트 7m 앞 전까지 거의 비슷하게 온다. 이제 그러면서 체인지업은 떨어지고 패스트볼은
오다 보니까 타자들이 거기서 많이 속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니까. 그리고 타이밍을 뺏는 느린 커브들. 그렇죠. 그걸 낮게 던졌다, 스트라이크 던졌다. 그 뺏는 제구가 좋다 보니까 타자들을 타이밍 완전히 갖고 놀아요 지금 보면. 네. 그런 것들이 임창규 선수가 지금 가을에 이렇게 잘 통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동 감독님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셔서 생각하는 게 그 7m 앞이라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 스피드가 정말 빠른 타자다. 네. 그래도 5m 이내. 어. 그리고 일반적인 타자들은 3m 이내에 내가 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해야지 그냥 맞출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7m 앞에서 변한다는 얘기는 이미 내가 배트가 나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 공을 맞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다시 뭐 설명을 드린다면 보통 투수가 던진 거 145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네. 0.4초 정도라고 생각하죠. 0.4초. 그럼 어떻게 보면 공을 파악하는데 0.1초, 네. 그다음에 스윙하는데 0.15초, 네. 그다음에 이제 스윙을 판단하는 게 이제 나머지 0.15초인데 네. 그까지 이제 가장 이게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체인지업인지 직구인지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비싸게 던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스윙들이 나오고 또 따라 나오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저는 가을 야구 보면서 임창규 선수 좋아진 거는 지금 그 점이 이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임창규 선수가 낭만창규라는 별명 갖고 있죠. 네, 그렇죠. 네. 그 FA 계약할 때부터 그 자기는 이제 돈보다는 낭만을 쫓겠다라는 얘기가 먼저 하면서부터 좀 유명해졌죠. 후보 프로는 돈을 쫓습니다. 네. 저희는 낭만하진 않고요. 네. K 영님이 꺄 웬일이야 이 감독님 경락 받으셨나요? 얼굴 소문가 반가워. 쉬어서 그렇습니다. 어저께 계속 혹사당하다가 저희 어제 좀 쉬는 쉬어야 바람에 돼요. 정말 쉬어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혹사를. 저희 패널은 안 그런데 저희 안에 있는 스태프들하고 저 밖에 있는 스태프들은 네. 지금 은근 3연전으로 이렇게 딱 끝나길 바랬던 것 같아요. 거의 그런. 네. 근데 야구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항상 시리즈를 짧은 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길어지면 일을 오래 하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합니다. 네. 방송전이랑 얘기가 다른데요. 네, 네. 아니라고 합니다. 허구현 총재님의 큰 그림 그려지고 있는가 봅니다. 네. 더 프레시 블로그님 올려주셨고요. 네. 어찌됐건 오늘 임찬규 선수가 데일리 MVP가 될 정도로 오늘 정말 빼어난 피칭을 보여주면서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는데 앞서 이제 염경엽 감독 인터뷰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언제 에르난데스를 쓸 것인가 이 대목이 사실 어찌 보면 에르난데스가 두 번째 투수로 올라온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어느 대목인지가 사실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에르난데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번 시리즈에선 5경기 정경기를 등판했지만 네. 이번 시리즈는 한 경기도 나오지 않고 비로 수년되면서 그나마 휴식을 가졌어요. 근데 두 번째 투수로 쓰겠다는 얘기는 사실 뭐 배수의 진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거잖아요. 선발승은 전부 다 임창규. 네. 뒤에 마무리는 무조건 에르난데스입니다. 에르난데스. 그러니까 에르난데스를 어느 시점에 쓰건 간에 끝까지 던지게 하겠다는 게 배경에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나마 에르난데스의 부담을 덜어준 게 6회 1사까지 임창규 선수가 자꾸 내려가 줬기 때문에 에르난데스를 그나마 부담을 씻었고 이거는 뭐 계산된 거죠. 끝까지 무조건 네, 막아야 맞아요. 되는 네. 마무리 투수 겸 롱맨 역할까지 다 할 수 있는 선수니까 그 점이 절묘하게 오늘 맞아 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3.2이닝 무실점이에요. 3이닝 세이브. 3이닝 세이브 이상이잖아요. 네, 이거. 그렇죠. 와. 이거 진짜 보기 오랜만에 힘든 보는 거죠. 네. 또 어떻게 보면 가을 포스트 시즌에 그럼요. 3.2이닝 세이브 와. 저는 언제 봤는지 네, 모르겠어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임창용 선수나 이런 선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과거에 오지면 볼수 있는 좀 찾아주세요. 네, 누가 3이닝 세이브했는데. 네, 오지면 진짜. 네. 아니 지난번에 네. 박영현 선수가 아, 3과 있었나요? 3분의 1이닝 세이브를 그때 KT에서 있었겠네요. 줬었죠. 그렇게 최근에 네. 있었군요. 근데 그때 투구수 36개밖에 안 던졌었잖아요. 아, 그때 승리 투수. 승리야. 무슨 그러면 투수군요. 3이닝 세이브 한번 찾아봅시다. 네, 그러면 3.2이닝 어지멘트가 일하세요. 네, 빨리. 3이닝 이상 세이브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김현욱 선수 정도 없고 네, 그러니까요. 구대성 선수, 네, 송진우 임창용 선수 뭐 막 이런 이렇게. 거. 네. 네. 아니 근데 사실은 그 야구에서도 그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과연 1이닝 뭐 3실점 안쪽으로 막는 걸 세이브라고 하는데 3이닝을 뭐 어떤 점수 차에서 던져도 세이브 주는 게 맞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오늘은 뭐 사실 한 점 차였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실은 뭐 그 이상의 그쵸. 단어를 해줘야지. 뭐 네. 예를 들어 3이닝 세이브라든가. 네, 그쵸. 뭔가 그 이상의 뭔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네. 그냥 1이닝 세이브랑은 또 네. 느낌이 다르잖아요. 한 점 차는. 이현승 선수 있었어요? 이현승 구대성? 선수. 이거 그냥 올려주신 네. 거죠. 그냥
애니콜. 본인들의 생각을 그냥 진필중. 터프 세이브. 터프 세이브. 그래요. 그 정도는 되는 슈퍼 세이브. 슈퍼 세이브? 슈퍼 슈퍼 세이브. 세이브 좋다. 슈퍼 세이브. 슈퍼 세이브 플러스를 주고 예. 싶습니다. 예. 슈퍼 세이브 플러스. 예, 예. 그 정도는 그래 맞아요. 2홀드 1세이브 정도 어우야. 줘야 돼요. 맞아요.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에르난데스가 오늘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번 포스트 시즌 6게임에 11이닝 무실점이라는 게 더 대단합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기세가 꺾이는 거 없이 그냥 중간에 나오면 완전 퍼펙트하게 지금 계속 막아주고 있네요. 사실 이런 투수 있으면 감독이 투수 운영하기 참 편하죠. 아무래도 지금은 네. LG 영경 감독은 지금 에르난데스 보면 계속 웃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어차피 지금 계속 에르난데스 이 나와야 이기는 거예요. 물론 LG 다른 중간 투수들도 잘 하고 있지만 지금 에르난데스가 그만큼 완벽하게 게임을 리딩해주고 있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는 에르난데스 나가면 이긴다. 이게 공식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그 와일드카드 시리즈 5차전에 승리하고 네. 또 이제 그때도 이제 그 MVP는 임창규 선수였죠. 그렇죠. 임창규 선수였는데 에르난데스 얘기를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의 MVP.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LG의 불펜 상황을 봤을 때 에르난데스가 없었다. 그렇죠. 저는 지금 LG는 집에서 TV를 시청하고 있지 아, 않았을까라는 이미, 생각이 네. 들 정도예요. 예, 이미 이전 시리즈에서.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김진태님이 더블 세이브 그러셨는데 메이저리그 더블 그런 세이브. 단어는 없죠. 없습니다. 이거 약간 만들어진 거예요. 도미넌 세이브. 도미넌 이거는 붙일 수 세이브도 있어요. 만들어진 야, 이거 것 괜찮다. 네. 도미넌트 세이브 우리가 만들까요 이제? 네, 도미넌 세이브. 예. 근데 사실 이런 기록이 메이저리그에서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사실 뭐 이제 굳이 예전 가장 최근 예를 보면 2016년 컵스 우승할 때 아롤디스 체프만 선수, 네, 체프만 선수를 그때 막 2이닝 이상 세이브를 네, 시키고 엄청나게 던지게 시켜서 사실은 이제 매든 감독이 그 이후에 우승을 시켜서 그 당시는 기뻐서 했지만은 나중에 엄청나게 비난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제 그런 상황 오면 나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얘기를 해서 더 욕을 얻어먹었거든요. 네. 대장 엠토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 네. 멤버십 가입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또 에르난데스 나오는 타이밍이 좋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임창기 선수가 공의 속도가 뭐 최고 44, 5 정도 나왔는데 윤정빈 선수죠. 3번. 그렇죠. 윤정빈 타석인데 아, 그때 지금 윤정빈 선수가 체인지업도 안 쏟고 네. 지금 치는 타이밍도 좋았겠다. 그때 안타도 임창기 선수한테 있고 예. 근데 그 타이밍이 적절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정빈, 디아즈 그 타석들이 물론 윤정빈 선수가 좋은 타구를 쳤지만 또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공에 힘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맞아요. 않았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 타이밍이 적절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스트진님께서 혼술하면서 보고 계시다. 삼성팬이신 거? 네. 왜 술을 드시죠? 아니, 갑자기? 혼술하면서. 보니까. 그냥? 오늘은 뭐. 삼성 팬이시죠. 아니 뭐 예. 내일 경기에서 이기면 되니까 아직은 유리합니다. 아직 네. 유리하잖아요. 네. 자 이제 그쪽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대로 윤정빈 이야기와 잠실 야구장 구장 팩터 얘기를 잠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윤정빈 선수 타구가 본인도 감이 좋았나 봐요. 던지고 맞아요. 흔히 이야기하는 백플립을 했거든요. 네. 빠던을 했는데 빠던 나왔죠. 저희도 그래서 야 야, 그랬는데 넘어갔다. 뒤에 저희도 다 넘어갔다 넘어간다 딱 그랬어요. 잡아서 TV가 딱 앞갈렸는데 이게 확실히 라팍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김진롱 PD. 저는 라팍이었으면 지금 무조건 넘어갔다고 보고요. 윤정빈 선수 그 타구 하나 잡힌 게 완전히 그 기세를 넘어가는 거를 그 부장이 살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아까 그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질롱 PD가 야 저걸 라팍이었으면은 이승엽 감독 그 초상 얼굴까지 날라갔을 거라고. 나 사실 거기까지 날아갔을 거예요. 진짜 네. 진짜 멀리 날아갔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부분에서, 그렇고 뭐 디아즈 선수 파울 홈런 됐던 그 폴 옆으로 지나갔던 것도 조금 라팍이 조금 더 폴 앞쪽이니까. 좀 앞쪽에 있으니까 그게 90m. 아까 맞아요. 예, 충분히 박준환 감독도 안쪽으로. 인터뷰 때 그 홈런이 너무 아깝다고 말한 거 보면 네. 그것도 이제 넘어갔으면 또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지 이 몰랐죠. 감독님 그 위치가 만약 조금 앞이었으면 넘어갔을 수도 홈런이 됐을 수도 있었을까요? 파울폴 때가 이제 100m에 꼽지 잠실 야구장에 네, 꼽혀 있는데 지금 라팍은 제가 알기로는 99m를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러면 1m 앞인 데다가 제가 볼 때는 한 50cm 벗어났나요? 30에서 맞아요. 50cm. 두 번째 타구는 예, 정말 그랬어요. 살짝 벗어났는데 제가 볼 때는 1m 앞이고 그 정도 얘기했다면 저는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개의 홈런이 날아간 이제 거죠. 면자 붙이면 안 되면 그렇죠. 라이언스 파크였으면
두 개 다 넘어갈 수 있는 타구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스지님이 X존 돌려내라고. X존 말씀드렸죠. 네, X존이 좀 오래된지만 LG 옛날에 앞에 있던 펜스 김재 있어요. 박감독님 네. 때. 예. 잠실에서도 홈런이 좀 많이 나자. 네. 저 파크팩터 보세요. 그렇죠. 네. 와. 가장 홈런이 많이 나는 두 번째로 많이 나는 구장인가요? 우리 그렇죠. 김- 네. 대구. 첫 번째 맞아요. 일위죠. 첫 번째. 네. 1위. 2위가 랜더스필드. 네. 그렇죠. 예, 예. 2위가 랜더스필드 거죠. 예, 1위죠 예. 지금. 홈런이 대구가. 제일 안 나는 구장은 참고로 잠실이 아니라 잠실이 사지. 아니라 사지. 네, 사직이에요. 그놈의 철조망. 네. 성담장. 아 물론 맞습니다. 만약에는 없습니다. 야구에 만약은 없습니다. 그럼요. 그건 당연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야구가 재밌는 거죠. 네. 만약에 이랬다면. 네, 만약에 이랬다면 삼성도 분위기가 좀 가져올 수 있었는데 그게 그렇죠. 이제 파울되고 잡히고 이랬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남죠. 게다가 또 디아즈 선수의 파울 타구 두 개는 다 경기 초반에 나왔던 네,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나왔었기 때문에 만약 그게 타구가 정말 넘어갔더라면 또 면이 나오네요. 그렇죠. 면을 피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경기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홈런 같은 파울. 네. 네, 맞아요. 그 사실은 저 상황이 0대 0이고 여기서 이제 한 방을 맞으면 혹은 뭐 1대 0 혹은 2대 0이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LG의 흐름이 끊길 수 있다. 네.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오늘 크브 오프너 프리뷰 때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만약이라 또 말이 나오는데 선취점이 이제 먼저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LG를 압박할 수 있었고 네. LG로서는 치명적인 선취점 뺏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한 50cm가 어떻게 보면 오늘 게임의 운은 LG 쪽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그렇게 더더욱이 생각해요. 오늘 LG가 1대0 승리 거뒀습니다만은 오늘 적시타는 하나도 없었어요. 맞습니다. 네. 희생권. 예, 주자는 모두 10명이 나갔지만은 적시타는 없었고 7타수 무안타 득점권에서 그렇죠. 안타가 전혀 나오지를 못했었고요. 또 게다가 주루사도 두 번이 맞아요. 있었고 이런 또 병살도 두 개 있었고 이런 걸 따져보면은 정말 삼성이 초반에 그 홈런 타구가 그대로 연결이 됐다 그러면은 오늘 또 전반적으로 마운드들이 네. 양 팀의 마운드들이 타선을 좀 압도하는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상당히 LG가 힘든 경기를 치렀을 가능성이 높았겠죠. 말씀하신 대로 득점권에서도 지금 7타수 무안타였고 네, 네. 1회부터 점수가 5회에 나긴 했습니다만 1회부터 5회까지 메이닝 주자가 나갔는데 그것도 적시타가 아니라 희생플라이로 점수가 났단 말이에요. 굉장히 네. 그 LG도 공격이 잘 안 풀렸던 경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LG는 점수를 내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압박감이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베스트가 더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날 수 있는 흐름이 왔는데 자꾸 못 나는 맞아요. 어떤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점점점 압박감이 오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기술이 문제다 뭐가 문제다에 떠나서 그 압박감들이 선수들의 베스트를 무겁게 만들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슈퍼챗 왔습니다. 우리 32년째 3팬 54 오. 아재님이 오늘 삼성이 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투수도 오. 그렇고요. 사실 LG가 이겨서 그렇지 내용이 그럼요. 그렇게 맞아요. 좋지는 않습니다. 네. 예. 특히 타자들의 오늘 내용은. 의외의 의외는 아니고요. 네. 기대했지만 어쨌든 황동재 선수가 예, 3이닝 꼭 1피안타 무실점 경기 초반을 참 잘 끌어간 것 같아요. 저는 황동인 선수가 한 바퀴 3이닝 박지만 감독도 4회까지 끌어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잘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포스트 시즌 처음 선발 등판하는 선수가 3이닝까지 끌었다. 제가 볼 때 절반의 성공을 한다는데 황동인 선수가 더욱더 좀 주목을 받는 거는 지금 타자들의 초구 스트라이크가 그렇죠. 맞아요. 12타자에서 10개가 초구 파울 포함해서 10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예. 물론 볼넷이 3개가 있지만 네. 저는 황동현 선수 이렇게 초구 공략하는 거 보면서 저 선수 떨리는 게 없구나. 네. 처음 등판 선수가 그래도 초구 스트라이크 잡고 씩씩하게 들어가는구나. 왜냐하면 초구 스트라이크가 들어가서 노볼 완 스트라이크 되는 상황들 되면 이게 자체 출루율이 확 떨어진다고요. 네, 네. 근데 완볼 노 스트라이크 되면 이게 출루율이 확 높아져요. 그렇죠. 이게 지금 기록이 나와 있는 상황들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어떻게 투수가 공격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황동현 선수가 점점점 가면 더 좋은 투수로 활약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록은 3이닝 1피안타 탈삼진 3개 무실점이었고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슬라이더를 예. 거의 40% 거의 50% 가까이 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기록하기에는 46%였는데 시즌 기록보다 거의 한 10% 이상 슬라이더를 많이 썼더라고요. 오늘 그만큼 이제 슬라이더가 좋았기 때문에 이제 강민호 포수도 슬라이더를 많이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선수가 저는 달라진 게 지난해는 구속도 정말 140km 초반에 머무렀고
포크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강해서 선발로도 지난 시즌에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길게 던지지 못했어요. 근데 올해 일단 지난해보다 구속이 많이 올라갔고 또 슬라이더를 확실히 다듬고 나오니까 좀 달라졌는데 저는 오늘 황동재 선수도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거는요. 1회 볼넷 주니까 이미 삼성 불펜에 몸을 푸는 투수들이 두 명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어린 선수고 포스는 첫 등판인데 이렇다면 긴장이 돼서 전이 부담감 때문에도 흔들릴 수가 있었는데 그걸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3회까지 버틴 것만 하더라도 오늘 뭐 본인이 해줘야 될 몫은 충분히 다 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황동재 아니고 황금재라고 나와요. 네, 뿡뿡빵빵님 감사합니다. 황동재짱. 네. 사실 이제 경기 전에 우리가 프리뷰할 때 어준명 팀장이 그 이야기 했거든요. 선발로 나와서 올해 5이닝 가까이 꾸준히 던졌다. 이 부분이 오늘도 잘 먹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점수가 딱 한 점이 났는데 결국 오스틴의 희생, 홍창기의 희생 플라이로 한 점을 뽑아내면서 이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 대목에서 투수를 김윤수로 올렸고 그때가 주자 1, 2루 상황이었을 걸로 제 기억이 되는데 오스틴 타석에 김윤수 올렸죠. 제가 기대하는 김윤수와 오스틴의 대결이 또 맞대결. 또 맞대결이 거의 저희가 사실 오스틴 심인재 선수 볼넷 나가고 잠깐 스톱됐을 때 여기 김윤수 올라와야 된다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라왔고 근데 공 하나로 딱 오스틴 선수를 막아냈죠. 근데 결과가 점점 좀 외야로 갑니다. 삼진, 내야 땅볼 이제 외야예요. 네. 이번에는 또 154를 던졌다고 하는데 154. 저희에서도 좀 의견이 좀 갈렸어요. 정말 또 초구에 그렇죠. 패스트볼을 던질까 이랬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그냥 또 그대로 패스트볼을 던졌고 이번에 오스틴 선수가 맞추긴 했는데 좀 범타로 물러났죠. 근데 어떨까요? 이 정도면 오스틴이 좀 압박을 받지 않을까요? 같은 선수에게 계속 3번을 당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김윤 선수가 공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저 김윤 선수 높게 평가하는 게 저희 어저께 이제 신문 기사를 우연히 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본인이 과거에는 볼넷을 주면 불광한테 불리해지면 불안했대요. 근데 상무에 가서 선발을 던지고 보다니 볼넷을 줘도 나중에 내가 삼진을 잡을 수도 있고 더블 플레이를 시키면 되더라. 그러면서 약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볼넷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없어졌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과거에는 이제 불리하고 가면 이제 불안이라는 괴물이 자기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불안이라는 괴물이 본인이 갖고 있으면서 했는데 지금은 불안이라는 괴물이 아니라 불안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불안은 내 친구다. 친구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편안을 느끼고 볼넷줘도 나는 스트라이크 던지면 된다. 그 다음 대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지금 김윤수 선수 알아가고 있는 것 같고 상무라는 환경 하나 그 다음에 불안에 대처하는 자세가 저는 두 가지가 틀려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윤수 선수는 포스트 5승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지 않겠나. 지금 이 포스트 시즌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3타자밖에 안 던졌지만 이게 계속 쌓이고 간다면 아마 지금 인터뷰 내용이 김윤수 선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점점 좋아지겠구나. 저는 그걸 많이 느꼈고 지금도 오늘도 저는 오스틴 선수한테 이길 거라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두 번의 그 자신감이 이긴 자신감이 오늘도 저는 통할 거라 생각했다. 물론 아까 연경현 감독이 내 다음에 칠 수 있을 거다. 물론 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자신감이 어떻게 보면 우익수 플라이로 또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제는 올라가도 그냥 거침없이 던지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어떤 분이 뭐 김윤수는 오스틴만 잡냐? 감당일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오스틴은 LG 트윈스에서 가장 큰 타구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선수고 올 시즌 타점왕입니다. 그만큼 오스틴 선수를 어느 시점에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흐름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김윤수 선수는 오스틴 선수만 잡아주는 것만 하더라도 딱 세트가 상대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이고 그게 본인의 역할이 되면서 저는 올 겨울에 삼성이 정말 오늘 시즌 마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 겨울에 그런 자신감을 본인이 그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매진을 하면서 내년에 가면은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쨌든 삼성은 김재훈이란 마무리 투수가 있습니다만은 포스트 오승환이 필요하잖아요. 그 역할로 가는 아주 중요한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슈퍼챗 들어왔죠.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오늘 LG가 이긴 경기 아닌가요? 저희가 삼성 얘기를 해서 그런 거 같아요. 앞에 좀 일찍 오셨으면 LG 얘기 많이 들으실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늦게 오셨는데. 땡겨서 앞에 가시면 저희 임창규랑 에르난데스 얘기 많이 하니까요.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오늘 저 박빙의 승부였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박빙의 승부에서는 투수력도 뛰어나지만 결정적으로 수비 한두 개가 승패를 가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좀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오늘 1대0으로 끝나면 LG 수비 코치의 승리다. 역시 맞아요. 두 번의 쉬프트가 그대로 다 들어갔죠. 정말 쉬프트 정말 네. 컸죠. 네. 지금 가장 팔에 컸던 건 이구장이에요. 저희가 오늘 가장 크게 소리 질렀던 빠졌다 네, 이랬는데 디아스 타고 처음 네. 나왔을 때 이거 무조건 빠졌네. 네. 이게 8회 초에 2사 1, 2루 상황인데 네. 디아즈의 타구가 투수 옆을 꿰뚫고 보통 저희는 그림만 보니까 안타다라고 그랬는데 오주환 선수의 위치가 기가 막혔어요. 이미 가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 예. 시프트가 이제 갖고 있는 데이터성을 봤을 때 그렇죠. 저쪽이 훨씬 더 확률이 많다고 해서 지금 2루 베이스 쪽으로 오지환 선수가 지금 이동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또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4회 초에 네. 1사 1루 때 네. 박병호 2사 1루 때 박병호 선수가 우중간 안타 친 게 네. 저는 빠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2루타. 예. 그런데 홍창기 선수가 우중간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도 그 타구는 스피드나 물어봤을 때 2루타 이상 그러니까 1루 주자 네. 홈까지 갈 수 있는 타구였는데 오익수가 홍창기 선수가 거의 우중간에 가 있었다고.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빠졌던 게 또 삼성이 점수가 안 들어갔다고. 그 맞습니다. 2사 1루에 그다음 타자 범타되면서 점수가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LG 수비에 두 개의 시프트가 오늘 적중했다. 그러다 보니까 완봉승으로 이길 수 있는 네.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은 이제 뭐 MLB 같은 경우도 이제 쉬프트가 금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가끔은 그 타자의 데이터 어느 쪽으로 타구를 많이 간다를 보면서 쉬프트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 투수가 구속이 빠르다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바깥쪽 코스를 많이 던진다라든가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게 무시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것보다도 타자의 타구 쪽에 너무 신경을 써서 왜냐면 에르난데스도 분명히 지금 빠른 볼을 던지면서 타자를 압박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저는 거기서 디아즈 선수의 파워 정도라면은 사실은 이 시프트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근데 오늘은 정말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LG 쪽에서 그런 게 정말 이 수비 위치의 변동이 정말 기가 막히게 오늘 맞아 떨어진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뭐 감독도 하셨지만 전임 수비 코치로 또 달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동욱 감독이 만약 오늘 그 LG의 수비 코치였으면 어떤 느낌이 드셨을 것 같으세요? 물론 에르난데스가 에르난데스 선수가 공이 빠르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이제 3루간 쪽 갈 수도 있지만 네. 확률이 이쪽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그걸 믿어야 된다 생각해요. 예. 거기서 이제 결정하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이 나온 대로 가야 되는 왜냐면 네. 50% 넘어도 확률을 걸어야 할 때는 걸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그 확률을 믿고 LG 벤치가 선택한 게 오늘 이길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고로 LG의 수비 코치는 김일경 코치입니다. 한번 언급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잘한 거죠. 잘했죠. 맞아요. 네, 이건 칭찬해드려야지. 티가 많이 안 나잖아요, 사실. 그렇죠. 잘 모르죠. 네. 수비 김일경 코치는 보통 네. 실책하고만 예.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 야구 팬들 보시기에 그냥 뭐 가서 잡은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아니죠. 그 전에 수비 코치들이 이동을 다 시켜놔요. 맞아요. 타자에 그럼요. 따라서. 근데 지금 오늘은 두 개가 김윤영 코치가 1승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결정적이게 1대0 이기는 상황 디아즈 타고 잡아냈죠. 그렇죠. 그다음에 0대0 사고 박병호 선수 우중간 타고 맞아요. 잘라냈단 말이에요. 홍창기 선수가. 저는 그 수비도 이기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임창규, 에르난 너무 잘 던졌지만 예. 수비 도움 없이는 못 이겨요. 그럼요. 네. 당연하죠. 예. 김일경 코치의 오늘 1승 네. 다들 그리고 LG 팬들이 지금 자꾸 비와라 이게 아무래도 올리고 계신데 기우제 네. 비가 아까도 인터뷰한 것처럼 비가 오면 이제 그 다음 날로 밀리면 이제 에르난데스를 또 쓰려고. 조금이라도 더 쓸 수 그렇죠. 있겠죠. 네. 확률이 높아지겠죠. 당장 아무래도. 내일이면 에르난데스 쓰기 좀 어렵죠. 내일은 못 쓰죠. 오늘 60개 던졌기 때문에 내일 쓴다는 거는 한 80년대 야구하면 쓸 수 있겠는데 지금은 쓸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때 분들이 좀 은퇴를 일찍 하신 건가요? 진짜. 네. 비운의 야구 선수들 많습니다. 비운의 야구 선수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명제를 치시고 치다 보면 비운의 야구 선수들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다른 데서 녹화한 게 있고요. 비운의 야구 선수들 있습니다. 정미선님이 김일경 코치 LG 팬들이 엄청 안 좋아라 했다고. 왜요?
오늘은 좋아하셔야 돼요. 네. 그냥 오늘은 그럼요. 좋아하셔야 돼요. 아니, 저는 오늘은 좋아하셔야 돼요. 오늘 승리의 한 절반 이상의 네. 역할은 김기용 코치가 물론 이제 뭐 감독이 결정은 했겠지만 네. 갖고 있다. 뭐. 지금 같이 1대0 승부에서는 더 그런 모습이 그럼요. 그러니까 오늘 양 팀 모두 수비에서 물론 아까 홍창기 선수가 약간 좀 무리하게 단타 처리하지 그 않고 장면? 뛰어들어오다 네. 공 뒤로 빠뜨려서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크게 뭐 흠잡을 수비가 없었어요. 특히 이제 오늘 경기 한 점 승부에서 그 정말 쉬프트가 역할이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잠깐만 드려보죠. 7회 초 2사의 이제 김영우의 타구였는데 2사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갔어야 되냐 아니면 보수적으로 갔어야 되냐 뭐 이것도 감론을박이 좀 있을 네.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그 타구가 홍창희 선수가 승부해 볼 만하다고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조금 짧았어요. 예, 조금 짧았기 때문에 슬라이딩 캐치를 한다고 했는데 공하고 차이가 조금 났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소극적 이제 보수적으로 우리가 네, 1점이니까 한다고 했으면 가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스타트 걸다가 스톱을 했어야 되는데 홍창희 선수가 판단했을 때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제가 볼 땐 타구가 김영수 친 타구가 약간 떨어지는 타구였다고 그렇죠. 낮게 또 깔리는 네. 라인아. 네. 그러면서 이제 빠진 건데 이게 이제 외야수도 보고 슬라이딩 캐치 하지 말라고 하면 아예 갈 생각 안 한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근데 지금 이 선수가 1대0 지금 2사 주자 없는 상황이야. 그리고 에르난데스야. 그럴 생각해서 미리 한 번쯤 생각하다가 하다가 스톱했었으면 이제 원히트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인데 점수를 안 줬지만 네.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플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에르난데스 올라왔을 때의 LG 선수들이 갖는 어떤 그 자부심? 웬만하면 홈런만 안 내주면 에르난데스는 안 맞는다. 이런 느낌이 좀 작용하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은 들죠. 저는 분명히 그런 게 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에르난데스가 뭐 저희가 아까 수치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번 포스트에 나서 단 한 점도 내주질 않았고 정말 9위로서 타자를 압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LG 선수들에게 에르난데스가 마운드에 올랐을 때는 뭔가 좀 승리 공식과 같은 이런 느낌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네. 예. 자, 뭐 LG와 오늘 삼성의 승인과 패인들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일단 또 하나는 좀 삼성이 대구에서 10점씩 내다가 오늘 한 점도 내지를 네. 못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역시 이제 구자욱 선수의 공백이 좀 크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없는 선수 이야기하기가 좀 그랬는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구자욱 선수가 워낙 가을부터 지금 포스트 시즌 1, 2차전까지 좋았기 때문에 네.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그 흐름들을 그 리듬들을 계속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앞에 디아즈, 강민호, 박병호 앞에서 다 있던 타자들이 이제 구자욱 선수 출루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주자가 항상 있는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섰다고요. 근데 구자욱 선수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누군가 활력을 떨어줘야 될 오늘 같은 막힌 경기에서는 누군가 한 명이 떨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떨어준 선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그게 제일 아쉬웠던 포인트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시즌 후반에 뭐 성함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삼성 코치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삼성 정말 뭐 홈런도 많이 치고 네. 뭐 김영웅도 성장하고 뭐 박병호 데리고 정말 좋은데 이 타선에 과연 좀 이끄는 리더는 누구냐 했더니 주저 없이 구자욱이다. 구자욱은 슬럼프도 짧고 네. 그리고 한마디로 장단타를 겸비한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있다 없다 차이는 엄청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오늘 와서 딱 보니까 특히 한 점차 승부 경기를 보니까 더더욱 구자욱 선수의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오늘 윤정빈 선수가 3번 그리고 디아즈가 4번이었는데 사실 윤정빈 선수가 2번을 치고 구자욱 3번 디아즈 이렇게 갔으면 훨씬 더 앞뒤 아우. 타자들이 좀 더 보호를 받았을 텐데 LG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구자욱의 공백을 좀 많이 활용한 듯한 그런 그 경기를 운영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보면 어떻게 보면 그 타선에 자꾸 생각이 나게끔 그렇죠.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네. 저도 이제 그 생각도 많이 했는데 팀의 코어는 팀을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지만 이 코어가 있음으로써 팀이 전체적으로 든든하다. 그렇죠. 그 선수를 믿고 가기 때문에 든든한 생각이 들었는데 구자욱 선수가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박병호, 강민호 선수의 좀 부재, 그러니까 타격감의 부재도 좀 팬들은 좀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구자욱 선수도 구자욱 선수지만 지금 박병호 선수랑 강민호 선수의 부진이 지금 너무 뼈 아파요, 삼성. 맞아요. 네. 그래서 거의 팀에서 중심이 돼줘야 되는 지금 베테랑 선수들이 지금 타선에서 거의 이탈 혹은 부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힘에 좀 부처하는 오늘 경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건 뭐 어느 팀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반대급부로 얘기해서 LG 트윈스 같은 경우는 오스틴 선수가 네. 어쨌든 이번 시리즈에서는 전혀 지금 역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홍창기 선수도 오늘 뭐 결승 타점을 올리는 희생플라이 쳤습니다만 정규 시즌과 비교해 봤을 때 홍창기 선수가 출루율이 3할이 안 된다? 아, 이거는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저는 이제 어재명 팀장께서 다음 시리즈 때 한번 여쭤봤었는데 타석에서 보는 타석당 투구수가 눈에 띄게 많이 좀 떨어진 듯한. 그러니까 홍창기 선수답지 않게 좀 본인이 평소엔 참고 넘어갈 공에도 배트가 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양팀 감독이 모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건 또 그런 선수들이 또 존재를 안 할 수가 없지 네. 않습니까? 다 다칠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네. 홍창기 선수가 올해는 좋은데 작년도 그렇고 올 시즌 초반에도 좀 헤맬 때 보면 자꾸 존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작년과 달리 이제는 ABS랑 그렇죠. 싸우면 이건 방법이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런 모습이 오늘도 약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조금 존에 대한 어떤 네. 불만들이 좀 네. 나와서 네. 아까 물병 던지는 것도 잠깐 나왔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존은 똑같습니다. 네. 지금 네. 어쨌든 잠시구장 존이 뭐 크다 작다가 아니라 그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존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적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창기에서 조금 더 가라앉히고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존 설정하고 다시 자기가 잘 치는 코스, 자기가 잘 맞는 코스에 집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홍창기 선수는 국내에서 선구안에 있어서는 최정상급에 그럼요. 서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잠실구장을 홈으로 쓰는 맞아요. 선수예요. 이제 그러고 뭐 정규 시즌에서 그런 걸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모든 게 잘 본인의 입장에서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충분히 뭐 극복할 수 있는 기량이 있으니까 뭐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